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마운트콕스 내용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소 내용을 빨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은 빈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운트콕스 수탁사인 고바야시가 이제 7월 5일부터 16일의 계획에 따라 지정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000명 이상의 채권자들에게 메일도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7월달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었죠. 이 물량 조만간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마운트콕스의 콜드월렛 주소가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동만 시켜 놓은 거지 현재까지 나왔던 물량은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뭐 시장에 미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대부분 거래소가 쪽에서도 이제 답변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비트스탬프가 60일 이내, 크라켄이 90일 이내, SBI 뭐 보름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크라켄 비중이 좀 조금 더 영향력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뭐 스탬프나 뭐 나머지 쪽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미 그 비중에 따른 선방향하고 이런 게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라켄에 따른 측면에 나오는 물량은 그렇게 저는 신경을 쓸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라켄의 이제 채권자 상환 예정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보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잔고 추이에 따른 변화 추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갑 이동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 부분이 진행을 할 것인데 14만 개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추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뭐 괜찮을 거다, 누군가는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주경 대표에 따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23년도 이후 2240억 달러 비트코인이 매도가 됐지만 오히려 4배 이상 올라갔던 추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운트콕스 상환 물량 30억 달러 규모의 크라켄에서도 매도가 되는데, 이건 시가총액 1%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져서 그렇게 시장의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좀 많이 동의가 되는 바가 될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도 이제 8월달부터 회복세 전망 추이를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 정부 매도 물량은 이미 다 나왔죠. 마운트콕스 상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이거 어차피 전체 시가총액이 워낙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왜 하방 압력이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배경은요. 자, 일단은 지갑 변경으로 이제 내부 이체를 했고 시장 가격에 최대한 미치지 않게끔 장외 거래 추이를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리지 서비스 부분 등등 이런 걸 써서 최대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를 좀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한 방에 그 날짜를 좀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게 되면 더 블록에 따르면 거래소마다 최대 보상의 일정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물량을 좀 분배를 해서 이렇게 보상을 진행을 해서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자에 있는 보상 부분을 우선시하고 가격도 최대한 안정을 해서 보상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지여도 JP모건과 저는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운트콕스 분량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각화된 매도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래소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줄 때도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괘씸하게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물량을 던져준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딴지 걸고 할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줄 때도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이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때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대에 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받으면 기분이 뭐 같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충격은 저는 좀 덜할 것이다. 단 조건은 있죠. 조건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과 채굴자 부분을, 이거는 이제 합의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리 시장에서 얼만큼 나올 거냐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자료를 벌써 공부를 해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채굴자들의 지금의 동향 추이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3분기 정도에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이후에 좀 많이 물량에 있는 채굴 비중이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수익성하고 현금 흐름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아서 과거 대비보다는 좀 적게 던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이 최대 변수일 것 같은데, 이게 20만 개라고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런 형태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쓸모없는 새끼 한 명이 있죠. 네. 이 곤도형이 이제 합의했던 금액에 따른 추이가 이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만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5억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좀 다른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마운트 콕스 내용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곤도형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에 있는 나오는 물량 추이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저스틴 선은 이번 형태에서도 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 형태를 좀 많이 봤으니 나는 이더리움에게 베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다음 주 주중에도 이제 이더리움 ETF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제 주요 편단가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단기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비트코인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들고 가면 좋은 포지션을 분명히 가져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2배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요. 이건 청산이 되지 않는 ETF입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거치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거치식으로 했었을 때에 따른 이 수수료가 계속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롤 오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자산 가치가 많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적립을 했으면 또 좋은 성과가 나왔겠고, BITU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략을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잘 쌓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요. 정보에 있는 양을 좀 높이면서 나에 있는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가고 대처하는 능력도 가져가시면 분명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짬이 찰수록 여러분들의 있는 실력은 계좌 부분에 있는 계좌의 곡간이 잘 채워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더욱더 세밀화시켜서 이제 이걸 좀 더 다듬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더 안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좀 더 손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을 왜 제가 요 시점에서는 알트코인 이야기도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죠. 룸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BRC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부분을 너는 들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자산도 그렇게 많이 깨지는 걸, 그리고 더 위험한 걸 이렇게 하고자 하지 않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어렵게 벌었고 어떻게 또 모아왔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알트코인 막 몇십 배 보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있어도 시장이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대에서는 진짜 마음이 막 찢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포지션을 꼭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렇다가는 깨지고 나서는 회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험한 부분보다는 중간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 위험한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이 밑바닥이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이 있고 여기에 지옥 밑에 또 새로운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 밑에 아주 보이지 않는 끝자락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현실 세계 부분보다 지금 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더 많이 무너지면 인생의 삶에 있는 가치 부분도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적정선을 넘지 말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건강한 투자로 우리는 좀 선회하면서 하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